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아부 10계명 1. 아부할 사람을 잘 고르는 게 아부의 기본이다. 즉 아무에게나 아부를 바치지 마라. 2. 평소에는 직언하는 듯 보여라. 예스맨의 아부는 사막의 모래일 뿐이다. 3. 아부 대상자의 라이벌을 대상자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거나 대상자의 능력을 축혀 올려라. 단순히 잘났다 못났다 또는 카더라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4. 본인보다 그 처와 아이들을 칭찬해 주어라. 단 여자 상사에게 남편 칭찬은 별로 효과 없다. 5. 아부를 잘 기억해 놔라. 사람들은 같은 말을 2번 들으면 믿는다. 6. 술자리에서는 아부하지 마라. 거기선 누구나 충신이다. 7. 아부 대상자의 험담이 나올 때 가담하지 말고 한 번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도로만 반박하라. 그게 그 사람 귀에만 들어가면 그만한 아부가 없다. 8. 아부하지 마 소리 듣는 건 차악이다. 최악은 그 뒤 아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9. 남이 아부할 때 편승하지 마라. 별로 기억 못 받는다. 10. 네 아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어라. 안 되면 최면이라도 걸어라.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방송은 잘 했습니다.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저와 노정열 씨가 기본으로 출연을 했고요. 깜짝 출연으로 우리 임대영 PD가 멜로디언을 들고 나와서 저와 협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조아라 간사가 매니저님을 대신해서 카페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깜짝 출연이었습니다. 퇴근한 줄 알았는데 일 때문에 잠깐 내려왔었던 노정면 기자를 모셔서 깜짝 인터뷰를 했었죠. 저도 노래를 많이 부르고 노정면 씨도 성대모사 개그 특유의 어제는 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했는데 합쳐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아유. 무엇보다도 방청하러 오신 조합원 여러분과 무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1대1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방청객과 공연자가 따로 없었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하기도 오래 했었고 뭐 즐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끝나고서 기념사진이라도 찍는 건데 그걸 깜빡했군요. 하여튼 끝나고 바로 우리 미디어 동잡 건물이 들어서 있는 웰빙센터 1층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10명 넘게 모여서 뒤풀이도 했습니다. 특유의 그 협동조합 정신을 발휘해서 n분의 1로 계산도 하고요. 그래서 노정열 씨와 제가 이 노발대발 이 공개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 오셔서 아쉬웠던 분들은 다음을 또 기약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 국민 카페 온 에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지도 별로 안 좋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각선 건너서
합정역에 저 상수동 쪽으로만 이렇게 있어도 거기가 통칭 홍대 입구라고 얘기하는데 변두리 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죠. 예. 다만 여러분들의 만남의 공간 그리고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걸 부채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낮에는 온전하게 여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TV 인력들이 모두 9층 스튜디오로 옮길 것 같습니다. TV 스튜디오 공사가 거의 완결이 됐고요. 어제 정말 제가 좀 놀란 것은 원래 6시까지가 근무인데 낮에는 취재 등등을 갔다 온 인력들이 모여서 노종면 단장이 주도하는 그런 하평의 시간 같은 걸 갖는 거죠. 평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찍어온 화면들을 가지고 또 리포팅한 것을 가지고 바로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저희가 어제 공개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은 밤 늦게까지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7시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공개 방송 7시 반인데. 그리고 퇴근한 줄 알았더니 퇴근을 하지 않고, 예, 다시 위에 올라가서 그 하평회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는 후문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제 개국을 거의 한 달을 앞두고 있으면서 점점 긴장감이 느껴진다라고, 예, 매일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조아라 기자, 지금 이제 간사죠. 조아라 간사의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간사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목격담이 있었고 노정미 기자도 긴장은 되고 매우 힘들지만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 방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앞에 노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노래를 많이 하고 노정열 씨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둘이 앉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담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 중에 편집을 해서 내일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에 녹음 분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그렇게 공개 방송을 할 거면은 낮에 공개 생방송을 하던가, 그쵸? 낮에 가능하니까. 아니면은 저녁에 이 녹음 방송을 할 거면은, 공개 방송을 할 거면은 아마 금요일 일부는 나중에 가서 제가 생방송 하는 걸로 하고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그리고 콘서트, 저희 콘서트만 따로 떼어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는 걸로, 예?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9시쯤에 끝내고 그리고 뒤풀이 하러 가면 되니까요. 어제는 10시 넘어서 뒤풀이 하러 가니까 조금, 예, 벅찼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목격자들이 모두, 그리고 오신 분들도 대놓고 저희한테, 예, 재미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음료수 10,000원어치 먹을 수 있게, 쿠폰을 남겨뒀다고 하나요? 그런 주업원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타 찾으러 갔더니, 조아라 간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 음료수 하나 주문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음악 듣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 중에 손병희님 디테일한 건 좋지만 너무 말이 길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팟빵으로 하면은 음악만 틀면은 들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좀 하긴 합니다만 너무 주절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뭡니까? 오프닝으로 했던 아부의 10계명. 네. 어떠셨어요? 아부.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아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직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덜 아부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제가 아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다만 아부의 10계명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은 바로 군대 생활했을 때입니다. 군대 생활했을 때 제가 아부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지금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사병으로. 장교들보다는 병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내무반에 들어가면. 근데 저는 쫄병 때 좀 어느 정도 이후에는 행정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교들이 많은 데는 아니었습니다만 초급 장교들 그리고 하사관들, 지금은 부사관입니다만 이런 분들이랑 자주 이렇게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근데 제가 아부를 한 것은 그분들한테 했다기보다는 제 선임병들,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제 업무만 하면 되니까, 행정반실에서는. 그리고 제 업무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간부들한테 아부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사계라고 했었죠. 지금은 행보관입니까? 행정보급관. 그분은 또 성격이 담백한 분이어서 제가 뭐 아부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분이었고, 저희 중대장님이 이제 직속 상관이죠. 그분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부딪힐 일 없습니다. 아침에 업무 보고할 때 정도 빼놓고는 그다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다만 제 선임병들, 고참들이죠. 지금은 뭐 전방부대부터 뭡니까? 최신식 그런 생활관이 돼 있어서 그리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다 합니다만, 옛날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씩 한 내어반에 때려 넣었었잖아요. 1개 소대 단위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2개 분대, 즉 20명의 잠자리가 한 내어반에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16명, 뭐 14에서 16명 이 정도가 한 내무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많이 평등화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일제 잔재가 꽤 많이 남아 있었죠. 더군다나 우리 중대는 신설 중대였습니다. 신설 중대는 군기가 좀 상대적으로 빡세죠.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입에 발린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생존의 차원이죠. 참 병사들의 세계라는 게 참 불쌍합니다. 같이 끌려온 주제에 뭐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 많이 받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1989년 6월에 입대했을 때 근데 이등병 월급이 봉급이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16,000원도 아니고 6,000원이요. 아무리 물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었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은 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좀 나은 편이죠. 뭐 그러면서 말이죠. 서로 그렇게 권력관계가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자대 배치받았을 때 가장 쫄병이 청소보직이라고 있습니다. 청소.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 예. 전투화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청소 시작하면은 전투화를 모두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잘 쓸고 잘 닦을 수 있게. 그리고 최고참들 전투화는 자기들이 안 닦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신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침상으로 올라가고 침상을 닦고 침상 위에 관물대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대질이라고 해서 대걸레로 닦을 수 있는, 예. 그 다음이 화장실 청소예요. 으아. 그게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식기당번이라고 해서 식사 집합시키고 식수인원 체크해서 근무자들 밥 미리 챙겨두고 뭐 이런 겁니다. 식사 집합시켰을 때 훈계도 하고 심지어는 얼차려도 줍니다. 그 다음에 통신병이라고 해서 고참과 그 밑에를 연결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대 내무반에 병사들의 살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대비 뭐 내무반비 걷어갖고 집행도 하고, 큰 행사 있으면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외라고 해서 청소고 뭐고 다 안 하고 이제 말년 병장이죠. 평소에 깔깔이도 있고 내무반에서 담배도 피고, 중대가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은 통신병도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통신병들이 야단 맞는 날은 우린 다 죽었다 복창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온갖 이 얼차려 그리고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아부가 있는 거죠. 외박 갔다 오면서 담배 한 대 안 줬다고 갈구고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담배 한 개피 더 주고 뭐 이런 거. 예. 예. 사실 아부와 칭찬은 한 끗 차이죠. 그렇죠? 칭찬의 의미라 했는데 이게 아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부라고 한 건데 대가성이 없으면 이게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윗사람한테 하는 건 아부고 아랫사람한테 하는 칭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닝을 임대용 PD가 하시고 저는 지금 혼자, 임대용 PD가 옆에서 콘솔을 만져주고 저는 이제 혼자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PD들 모두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한대요. 3월 달에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을 하는 거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장르의 음악을 제대로 하려면 그쪽에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의 발성을. 이런 노래는 약간 흑인스러운 그런 발성이 좀 필요한 것이죠. 판소리 발성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판소리 발성으로 발라드를 부를 수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발라드, 백인들이 부르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 그건 또 그런 발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려면 일단 발성부터 가르쳐야 된다. 예. I am Tom, you are Jane. I am Tom, you are Jane. 난 병이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I am Tom,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시판 가볼게요. JJ킴님, 너는 듣고 있는가 프레시 못 보는데 성님 얼굴 보여서 더 반가웠어요. 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홍대 앞에서 했었던 우리 박정희 2세 취임 1주년 축하 기념, 예, 퍼포먼스 플래시몹이었죠. 너는 듣고 있는가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펄잼님, 오늘 정원뉴스에도 나왔던 김무성 영감의 멍청한 발언을 듣고 생각난 건데요. 실버체어의 Anthem for the Year 2000 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내용이 참 뭐랄까 상황에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박댓. 예. 이 얘기, 그러니까 대선 때 지금 우리 박정희 2세가 참모가 써준 대로 읽었기 때문에 공약 이런 거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참 용감해요. 뭐냐 하면은 지금 겨우 집권 2년 차잖아요. 2년 차고 취임한 지 1년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용감하게 대들어도 되는 겁니까? 벌써 레임덕이 오나요? 레임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레임덕이 오나요? 예. 야, 대통령이 멍청했다. 솔직히 대통령이 멍청했다. 아는 게 없다. 참모들이 써준 대로 읽기만 한 허수아비였다. 라고 폭로한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김무성을 응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예. 아무튼 확실한 건 이분은 뭐 예전 표현에 따르면 가신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고 다음 대권을 노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옵니다. 휘하님, 오늘 생방입니다. 오케이 마리님, 어제 공연 후기 너무 많이 하면은 별로 안 좋죠. 직접 오셔야죠. 사도 요한님, 아이고 쪼님, 예, 출첵합니다. 봄 냄새 가득하네요. 먼지가 좀 있어 그렇긴 하지만 얼른 꽃피는 날이 왔으면 하고. 중년 공시생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거라고요? 아이고, 두 곡 모두 이분께서 신청하신 거군요. 저는 임대용 PD가 걸어놓은 대로 일단은 걸어놓은 곡이 두 곡이어서 주절주절 떠들다가 무심결에 두 곡을 다 틀었습니다만, 아니 뭐 좋습니다. 두 곡 모두 좋은 노래니까 말이죠. 잘 어울리고. 미갱님, 어제 공개강 방송 가려고 했는데 꼭 그런 날에 야근이 걸려요. 재밌었죠. 다크신사님,
병영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합니다. 걸어놨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다음 달에 오신다고요? JJ 김님. 변화님, 어제 야근도 뿌리치고 달려간 공개방송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 했으면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했을 텐데 하는 살짝 아쉬움이. 그렇게도 하겠군요. 이 주말에는 근데 노정열 씨도 바쁘고 뭐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께서 10,000원을 공탁하고 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쿠폰 고맙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서영석 이사님한테 자랑했더니 막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드세요. 그러고는 초코바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게시판 더 계속 가볼게요. 뭡니까 이거 정멜로디님. 딸아이가 늘 주먹을 쥐고 있는데 온전히 쥐는 건 아직 잘 못한다고. 그런데 사진처럼 손 모양을 이거 X가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애가 100일 지났나요? 닭다가리들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건 아닌지 이런 나른한 오후에 웃자고 올려본 사진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국카스탄의 붉은 밭 들으셨죠? 예, 100일이 아직 안 지났어요. 애기가. 어떻게 저런 주먹을 모양을 하고 쥐고 애가 삽니까? 이 사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팟빵으로 들으신 분들은 정멜로디님께서 올려주신 2월 27일자 오후 1시 15분에 올려준 글을 참조하세요. 거기에 올려준 사진 정말 재밌습니다. 왕사가지님, 지방분들을 위해 토요일 1박 2일 체육대회 공개방송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버스 대절해서 서울로 한번 갈 수 있는데. 가고 접당 서울 국민TV 사옥에. 이런 의견도 있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백마고제님께서 많은 힘을 써갖고 준비하고 계신 백마고지 산행.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한반도 남단의 전역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자, 그때 또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치우지아님,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앨범이 막혀 있습니다. 이 음원 사이트에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봄의 기운이 충만한 봄비 온다고 하더니 비는 안 오고 하늘은 맑아졌네요. 그렇군요. 12월님, 음악 나올 때 찍찍거리는 거는 이게 소리가 개인이 송출이 좀 크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였어요. 다이호잉님, 저는 손병희 씨가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게 좋던데 그랬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계속 주저리 해주세요. 저는 그 주저리가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다른 일반 라디오 방송과 다른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반대로 이제 왕싸가지님께서는 팟빵 순위가 자꾸 내려가는 거는 시사평론할 때 손병희 쌤의 돌직구가 듣고 있으면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는데 요즘은 시사 얘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요즘이나 지금이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얘기를 안 하나 보죠. 예. 흥분하면 길어진다고요.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팟빵 순위라는 게 처음 등장할 때보다 좀 지나면은 내려가기도 한다는데 다 이게 저의 그 부덕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팟빵 순위는 또 이제 이 팟빵 순위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순위가 내려간다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제가 내공을 좀 더 닦아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 글을 반영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좋은 얘기를 함께 더 나누고 싶으면 사소한 글이라도 꾸준히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군대 얘기를 살짝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달려드시는군요. 아이고, 예. 그러게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사무치는 거죠. 참 기막힌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다양하기도 하고요. 쉬리구칠님, 오늘 3월 방송이 결정되는군요. 그냥 현행 체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만 신중하게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리라 믿습니다. 네, 노차사의 나의 노래 듣고 싶네 했는데요. 나의 노래가 그 노차사의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이제 걸어놓긴 했습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버전에 여행 스케치랑 한동준 씨가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추모 앨범 같은 거에서 그렇죠. 그 녹음 기술을 이용해서 김광석 씨가 부른 나의 노래에 여행 스케치랑 한동준이 끼어드는 그런 형식으로 한 거겠죠. 다음엔 꼭 갈게요. 형님 CD 들고. 오케이 마리님. 락매니아님, 월드컵 때 2002년 군대 경계근무랑 겹쳐서 월드컵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에 호흡기제랑 콧물이 줄줄 샌다고요. 미세먼지. 그러게요. 아무리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럼 뭐합니까? 이 공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엉망이 되는데요. 이게 도시인들의 비애고 큰 나라 옆에 사는, 더군다나 중국 당국은 지금 WTO 이런 데로서부터 경고를 받는다고 하죠. 스모그가 이제 포그랑 스모크랑 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개에 그런 매연이 섞여 있는 건데, 특히 겨울에 이제 베이징,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매우 공기가 안 좋대요. 가정에서도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스모그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게다가 공장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문제는 이게 그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은 심해진 정도에 따라서 경보를 발동시켜야 되는데, 가장 심해질 경우에는 빨간색 경보를 발동하면서 학교도 쉬고 공장도 쉬고 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주황색 정도로 대강 타협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빠진 공기가 있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장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지질 않는 거죠. 경제발전도 좋지만 돈의 혈안일에 있는 지금 현재 무늬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 와중에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마스크도 하지 않고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옆 나라에 사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크나큰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참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 가뜩이나 봄철의 황사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어제 2시 20분에서 30분경 팝송을 들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급 궁금하다고요. 혹 기억나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굽신굽신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2시 26분에 30분 정도면은 뭘까요? 어떤 노래가 맞나요? 팝송이었다고요? 프로맨스 무디 블루스,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 이건가요? 이거는 그 뒤에 좀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보자, 어떤 노래였나요? 1시 26일, 그렇죠? 26일 1시면은 그래요.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프로맨스 무디 블루스 였을 확률이 높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님 말고요. All the night that I missed you, all the night without end. 이 노래 아니면은 조지 마이클의 Faith라는 노래도 어제 틀었었고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도 틀었는데, 예. Take That의 Back for Good
조지 마이클의 Faith 뭐 이런 거 들었습니다. 네. 이 중에 어디 있겠죠. 잠깐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새로 가입하신 분이 2분 계십니다. 2분 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는데 홍민희님, 그리고 똘배님 이 2분 모두 출자금을 납부하신 정식 조합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회원관리 부분 총 회원수는 35,7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출자까지 완료하신 분은 22,000명 정도 되나요? 네. 13,000명 정도는 약정만 하시고 아직은 출자를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렇군요. 바보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곡 아니면 유로댄스 음악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팟빵을 한번 들어보세요. 팟빵이요. 팟빵에 들어가셔갖고 들어보시면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렇군요. 에휴.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김 작가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현재 홍대 앞에 인디 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노래를 녹음할 때 메트로놈을 켜놓고 합니다. 보통은 물론 스튜디오 라이브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메트로놈을 켜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박자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녹음했을 때 메트로놈만 그게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면은 그 메트로놈에 맞춰갖고는 재편곡을 하는 거죠. 연주를 따로 하는 겁니다. 해놓고서 고인의 목소리만 거기다 얹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재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새로운 편곡으로 대신 속도는 똑같은 것이죠. 예전에 넷 킹 콜이랑 그의 딸 나탈리 콜이 함께 부른 형식으로 불렀던 Unforgettable 이거 녹음할 때는 원래 갖고 있었던 넷 킹 콜의 음원 거기다가 노래를 씌운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트랙별로 녹음을 하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트랙 개념이 없어서 한꺼번에 노래와 반주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랙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자별로, 계좌별로 예금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은행인데 말이죠. 레코딩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노래인데 트랙을, 구자를 따로 함으로써 서로 음이 간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주도 각 악기에 따라서 따로 녹음을 합니다. 다른 구자로. 얼마든지 넣었다 뺄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하게는 반주 전체랑 노래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MR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주 있죠? 그것이 바로 반주를 한꺼번에, 트랙을 한꺼번에 모아두고서 목소리만 빼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틀고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넷 킹 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넷 킹 콜이 부른 반주 테이프에 넷 킹 콜의 목소리 살릴 때는 살리고 나머지는 나탈리 콜이 부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대모날님,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오늘 동북인민혁명군 강북 독립사단장으로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조선인 한일 유격대장 조상지 장군이 순국했습니다. 저쪽 수구 세력이 찬양하는 백선엽, 김백일, 송상하 등이 복무한 만주국 간도특설대의 토벌작전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을 계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도특설대는 독립군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적들, 만주에 암약하고 있었던 비적들, 그런 공비들을 탄압한 것이다. 토벌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간도특설대 출신들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틀린 얘기입니다. 일제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 독립군들 그리고 한국 독립군들을 모두 비적이라고 통칭했습니다. 모욕이죠. 간호특설대에는 이 장교의 비율이 보면은 사병은 모두 조선인이었고요. 장교도 반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도의 토벌대, 이 간도특설 때는 다른 일제시대 만주국의 소수 그런 민족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혁혁한 전과를 거뒀대요. 일본군이나 또는 다른 소수민족 군대들이 가서 해내지 못했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겁니다. 가장 용맹했다는 얘기고 가장 무자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싸웠다는 얘기고. 거기 신경 군사학교 또는 만주 군관학교 이런 곳에 입대한 조선인들 중에 성격들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기 때문에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일본 육사로 편입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죠. 백선엽도 군사학교의 수석 출신이고요. 정일곤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들 중에 1970년대까지 계보를 쭉 보면은 100% 아니면 거기가 아니면 100%에 버금가는 숫자가 모두 만주군 출신이거나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정일건, 백선엽, 유재흥 이런 사람들 말이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을 계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리가 아닌 것이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